안녕하세요. 정엽진경연구소 연구원 소양입니다. 이제 양의와 음의 뜻인 일상과 공상의 뜻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1004면 지6이요, 1005면 지5요, 1006이면 지4이니 천지지도수는 지호 10이니라 라는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주가 비록 무한하나 천지의 체와 용에 불과한 것이니 천지는 사상 천지 체용의 합인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양이 비록 무한하여 그 도수도 무한하지만 모두 10이라는 숫자의 내로 돌이켜 단수화하면 그 이치가 아주 간이화돼 명료함으로 천지의 도수는 10에 그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는 천지 양의로 형성된 것이므로 이것은 곧 시간의 분과 공간의 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공의 의의를 공간의 구역인 음력에서 관찰할 것 같으면 시공의 비율이 시간상인 천은 4가 되고 공간상인 지는 6이 되며, 시공을 합한 중위에서 관찰할 것 같으면 시공이 같아서 천도 5요 지도 5가 된다 한 것이며, 시공의 의를 시간의 구역인 양역에서 관찰할 것 같으면 시공의 비율이 시간상인 천은 6이 되고 공간상인 지는 4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주 전체의 천지 도수는 64쾌의 내에 모두 함축해 들어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64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음분과 양분의 의인 양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분의 구역을 선천의 구역이라 하고 음분의 구역을 후천의 구역이라고도 합니다. 공부자께서는 이러한 천지 양의 도수를 이렇게 계산하셨습니다. 양의 구역이 32궤이니 그 수가 6912요, 음의 구역이 또한 32궤이니 그 수가 4608이라 하셨는데, 6912의 수가 된 것은 32궤가 시간수의 개념인 건책수 216의 승한수이고, 4608의 수는 32궤가 공간수의 개념인 곤책수 144의 승한수가 된 것이어서 이러한 시공의 수를 합하니 11,520이라는 수를 얻게 되더라. 이것이 공부자께서 말씀하신 천지의 도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건책수와 곤책수의 나온 연유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상의 위는 1, 2, 3, 4인데 합하면 모두 10수가 되어서 10수의 내에 물물의 대칭적 위가 생하게 되고, 이로부터 1의 대칭은 9가 되어서 태양의 위와 수라하고, 4의 대칭은 6이 되어서 태음의 위와 수라하며, 2의 대칭은 8이 되어서 소음의 위와 수라하고, 3의 대칭은 7이 되어서 소양의 위와 수라하여서 그 쓰는 것은 물물의 상이 비로소 성한 영생수를 쓰게 되는 것인데, 이미 물물의 상이 존재한다면 공간의 개념인 사방의 의가 그 중에 자연히 있어서 9가 사방에 승함에 36이라는 태양수가 되고 6이 사방에 승함에 24라는 태음수가 되며 8이 사방에 승함에
32라는 소음의 수가 되고 7이 사방에 승하면 28이라는 소양의 수가 되고 다시 시간상의 위인 6위에 승하면 각각 216, 144, 192, 168이 되어서 태양 태음으로부터 온 216과 144를 각각 건책수와 곤책수라 하여 합해 360도의 일원의 상을 성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소양은 이러한 천지 양의 도수를 이렇게 계산하였습니다. 64쾌는 모두 384효인데 이 중에 양효가 192효이니 36에 승하면 6912가 되고 음효 또한 192효이니 24에 승하면 4608이 되어서 합하면 11,520의 공부자의 천지 양의 도수와 같음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부터 양역의 32궤는 모두 192회인데 이 중에는 112개의 양효가 있고 80개의 음효가 있습니다. 음역의 32개 또한 192회인데 이 중에는 80개의 양효가 있고 112개의 음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 가운데에 그 상대성이 없는 궤가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건이고 다른 하나는 곤이라 하여 이것을 무무의 궤다 라고 하였습니다. 64쾌 중에 건이천, 곤이쥐, 리위화, 가미수는 그 대대가 없다 하여 무대지삭계라 하고 태풍대과, 뇌산소과 산뇌이, 풍택중부는 뒤집어 반하여도 그대로인 것이다 라 하여 무반지삭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도수가 360이 되는 것은 64개의 384효 가운데에 무대지삭계인 천지수화계의 24효를 허하면 360효가 되어서 이러한 도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64쾌 중에 건곤의 궤상이 들어있는 궤가 28쾌이고 간태가 들어있는 궤가 20쾌가 있으며 감리가 있는 궤가 12궤이며 진손이 있는 궤가 4개가 있는데 우주 천지 만물은 건곤의 궤상이 들어있는 28쾌를 채로 삼아 산, 택, 수, 화, 뇌, 풍, 궤의 육자궤인 36궤를 용으로 하여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28궤 중에 곤이 천을 성하며 건이 지를 성한 궤가 16궤가 있는데 그것은 천지비, 천산둔, 천수송, 천풍구, 천뢰무망, 천화동인, 천택리, 건이천이며 다시 지천태, 지택임, 지화명이, 지례복, 지풍숭, 지수사, 지산경, 곤이지인 것입니다. 이 궤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각 생궤에 팔변하여 건이천과 곤이지의 체를 성한 것이 되어서 생궤는 변화하는 상이 있어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성궤는 팔변을 하는 동안에도 변화된 상이 없어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6괴의 성괴와 천지화수인 무대지사괴와 태풍대과 뇌산소가 산뇌의 풍택중부인 무반지사괴는 모두 쓸 수가 없는 존공의 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건곤 64K의 법상이 이러하여 이로부터 음역에 있는 천풍구, 천수송, 천산둔, 천지비괴의 성괴인 건괴의 12양효와 태풍대과 뇌산소가 가미수괴에 들어있는 8개의 양효를 허하면 60개의 양효가 남고 지풍승, 지수사, 지산경, 곤이지의 성괴인 곤괴의 12음효와 태풍대과 뇌산소가 가미수괴에 들어있는 10개의 음효를 허하면 90음효가 남게 되는데 이것으로 공간상의 개념인 음역은 60양효와 90음효를 용수로 쓰는 것입니다. 또 양역에 있는 천뢰모망, 천화동인, 천택리, 건이천의 성괴인 건괴의 12양효와 산뇌의 풍택중무, 리위화괴에 들어있는 10개의 양효를 허하면 90개의 양효가 남고 지뢰복, 지화명이, 지태김, 지천태의 성괴인 곤괴의 12음효와 산뇌의 풍택중부, 리위화괴에 들어있는 8개의 음효를 허하면 60음효가 남게 되는데 이것으로 시간상의 개념인 양역은 90양효와 60음효를 용수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역엔 60개의 양효와 90개의 음효가 쓸 수 있는 용효가 되고 양역엔 90개의 양효와 60개의 음효가 쓸 수 있는 용효가 되어서 음역과 양역의 시공 개념을 모두 합하면 음효가 150개이고 양효가 또한 150개이므로 이것을 모두 합하면 인책수 300이 되어서 이것을 대일원 300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의 10과 5는 건곤의 최위수이니 무무위라 하여 비록 존공의 위에 있지만 그러나 만물이 이것을 채로 해 분열해 가는 것이므로 60을 15의 채로 분하면 4가 되고 90을 15의 채로 분하면 6이 되어서 음역은 천사지육의 비율이 되고 양역은 천육지사의 비율이 되며 음역과 양역이 하나가 된 중궁의 중위는 10, 10이 되어서 이 또한 각각 천오, 지오의 비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지시공의 비율이 만약에 5대5의 같은 비율에만 있는 것이라면 그 쏠림 현상이 없어서 우주는 운행되지 못하며 혹 소식될 것입니다. 다행히 양분의 양역과 음분의 음역에 시공의 힘이 불균하여 태과한 시의 힘은 불급한 공간으로가 평형을 유지하려 하고 태과한 공간의 장은 불급된 시의 힘으로 향하여 그 힘의 평형을 이루려 하는 작용으로 서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드디어 우주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궤상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그려나가면서 궁리하다 보면 그 이치가 안과 복 중에 홀로 소소함이 되어서 참 간이하고 쉽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치를 배반에 억지로 추리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워집니다. 모르면 잠시 접어두었다가 다시 맑은 정신으로 임해 추리해 나간다면 참으로 재미있고 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숫자의 상과 수와 위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10과 1의 상은 만물이 성함과 동시에 다시 시작된다는 상인데 1의 결과가 곧 10이며 10의 시작이 곧 1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함과 같은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은 그 상이 1과 공이 하나라는 뜻인데 이것은 1은 1이요 공은 공이로 돼 1은 그 이면의 백지와 같은 상인 공이 아니면 1점도 찍을 수 없고 공은 1을 찍은 상이 없다면 그 이면의 백지라는 공상도 나타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1은 공을 여의지 않은 1이라 1이면서 1이 아니요 공은 1을 여의지 않은 공이라 공이면서 공이 아닌 것도 되므로 1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1과 다르지 않아서 1이 곧 공이요 공이 곧 1이라는 결론에 도달케 되는데 법의 이러함을 상하여 1과 공이 하나인 10이라 한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의 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과 공이 하나라는 뜻도 되지만 1과 공의 분절된 상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므로 그래서 10을 만물의 종결과 시작이 함께 들어있는 상의 숫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께서 10과 1을 하나로 보아 이것이 지에 있으면 천사지육이요 천에 있으면 천육지사라 하시며 1과 공에 나누어진 상으로 보아서 천오지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9753이요 지6은 2468 11이며 천오는 97531이요 지5는 2468 10이며 천육은 1 10 9753이요 지4는 2468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도수가 10에 그친다는 것은 천지의 체와 용의 도수가 1, 2, 3, 4, 4상의 상과 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합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되어 우주 전체가 되어서 달리 무량에 나아가 도수를 정하여도 결국은 10의 내에 있게 된다 하여 천지지도수는 수지호 10이라 하신 것입니다. 천지의 모든 도수를 10수 내의 숫자로 귀결해 표현하려면 무한한 숫자의 개념을 단수화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아라비아 숫자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1은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는 것이고 12는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되는 것이고 13은 4가 되고 나아가 19는 10이 되며 10은 1이 되고 32는 5가 되며 64는 10이 되어서 다시 1이 된다는 것이니 이런 방식으로 수를 단수화하게 되면 그 수가 아무리 무한무량에 나아가더라도 모두 10수 내의 단수로 돌이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경은 하도 낙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니 그 상이 곧 숫자의 개념상이라. 그래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표현은 문자 이전에 숫자가 될 것인데 그 숫자의 개념으로서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아라비아 숫자라 생각합니다. 아라비아 숫자의 근원 발생지가 어디인지는 역사학자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역증형 제5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